네, 11월 18일 화요일 마감 방송이 5%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나라 보는 것만은 좀 피곤했어요. 예, 저도 목이 조금 잠긴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이것저것 체크하고 좀 방송 조금 늦게 찍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에서 나왔던 AI 과외를 좀 걱정하게 할 수 있는 이슈 몇 개 있었죠. 뭐 피터 틸 있는 펀드에서 엔비디아 다 팔았다. 아마존도 회사채를 발행한다더라. 채권왕 건들락도 지금 되게 안 좋게 등장하던데. 근데 제가 봤을 때 뭐 나오는 이슈 말고 제가 뭐 의견도 말씀드리겠지만 크게 저는 나쁠 것 같지 않은데. 자, 엔비디아 실적과 이번 주 FOMC 의사록 고용지표가 간만에 나오죠. 이런 거 기다리면서 조금 불안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자, 나스닥 선물에 0.8% 빠지면서 아시아 증시와 우리나라의 어떤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자, 항상 우리나라는 그랬습니다. 수급이나 어떤 투심이 워낙 왔다 갔다 하고 뭐 외국인이 만드는 것도 있지만 자체적인 것도 있고. 자, 제가 볼 때는 오늘 그 역대급으로 코스닥 하락수가 제일 많았어요. 제가 볼 때 신용이 좀 건드려진 것 같습니다. 예, 신용도 그렇고 연말에 대주주 물량도 지금 좀 많이 나왔던 그런 이슈가 좀 생겼고요. 한번 수급 면에서 말씀드려 볼게요. 자, 하락장이 되게 끝까지 할 것 같았는데 알테오전 플러스 특히 바이오, 뭐 제가 볼 때는 수급이 좀 깔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이오에서 알테오전과 몇 개 종목이 또 우리 게 플러스 나면서 좀 반등을 많이 시켰죠. 여기에서 매수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그런 것에 대한 대장을 좀 선별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자, 게다가 외국이 좀 판 것도 있었지만 뭘 많이 팔진 않았어요. 자, 비트코인이 지금 10만 불 훌쩍 깨져버렸잖아요. 환율도 다시 뭐 1460몇 원 가니까 투심이 많이 흔들렸겠죠. 자, 우리나라는 지금 결론적으로는 박스권 하단까지 왔다 갔다 하는 테스트 구간입니다. 뭐 그런 상태인데 여전히 변동이 제일 큰 롤코 국장의 특징을 보였고, 대신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래도 수급이 덜 쏠렸고 빅머니 들어와 있는 우리 대장주들은 오늘 같은 케이스도 상당히 선방을 했죠. 이러면서 포트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자, 장은 많이 흔들렸지만 또 항상 또 같이 보시면서 나가셔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면서 오늘 장 같이 한번 정리하시죠. 큰늘은 바뀐 거 없어요. 포트로 어떤 걸 갖고 있느냐 막 흔들릴 때 기준을 또 잡으시면 됩니다. 자, 미국 이슈로 보겠지만 가장 크게 보는 매크로 박스는 유지하고 있어요. 달러 99.4, 10년물 장기금리 안 올라야 되는데 여전히 괜찮고 4.12. 빅스는 당연히 올랐겠죠. 자, 빅스 잠깐 보면 어제 나스닥도 떨어지면서 이렇게 돼 있고, 빅스 이때가 어디냐면 한참 그 솔솔림 슈퍼웨크 전에 트럼프가 중국한테 관세를 100% 때릴 거야 하면서 막 올랐던 때 있잖아요. 그때 10월 총괄 했을 텐데 그때만큼 올라가고 있어. 근데 그 정도로 이렇게 흔들만한 일인가? 뭐 과열이 해소되다 보니까 많이 쏠렸었다는 반장이겠죠. 자, 어제 나왔던 부분은 여전히 AI 버블이 과열이다, 여전히 불안감이 있다는 어떤 이슈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크게 봤을 때 여전히 제가 말했던 이 거대한 AI 인프라 공통체 있죠. 샘 알트만 기준으로 젠슨왕과 만들고 있는 공통체가 to fail to solve it 쉽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흔드는 그런 과정에 약한 고리들이 좀 봐야 되는 부분에 여전히 재무적으로 고평가된 그런 고리들이 영향을 좀 받고 있고, 제가 따로 오라클이나 뭐 메타, 아마존, 팔란티어 성장 이런 것들은 따로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제 그러다 보니까 지수도 한 0.8%, 선물 0.6% 더 떨어졌는데 지금 22,000 초반까지는 아니에요. 다시 한번 출렁거릴 수 있는 하단 테스트 과정. 자, 9월 말 기준으로 주요 펀드들의 그 13F 포트폴리오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때마다 이렇게 관심 이렇게 많이 받았던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원래 지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단 가면 갈수록 이렇게 더 흔들리고 변동 있는 건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빅테크들 갖고 있는 주요 펀드들 있죠. 미국 주요 펀드들은 여전히 큰 변화는 없어요. 자, 피터 틸은 워낙 유명합니다. 이분이 사실 예전에 2000 초반에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예요. 되게 유명한 책도 쓰셨고 지금 열심히 펀드 활동, 헤지 펀드에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 펀드 내에서 엔비디아를 다 팔았다는 거예요. 야, 얼마 전에 소뱅도 엔비디아 다 팔았다던데. 이런 것만 보다 보면 야, 엔비디아 안 좋은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그 실적 나와요. 실적에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자, 소뱅이 엔비디아 팔았을 때 왜 팔았죠? 이거 팔고 자금 필요한 오픈 AI 돈 갖다 줄라 판 거잖아요. 전체 업체는 괜찮은 거고, 엔비디아 팔았다가 하는 그 틸 펀드가 있습니다. 그 틸 펀드가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렇게 크진 않고 미국 전체로 봤을 때는 수급상 기관 대 어떤 큰 개인들의 그 싸움이라 했잖아요. 근데 기관도 두 가지가 있어요. 롱머니로 가는 거, 크게 샀다 팔았다 하는 롱머니 가는 패시브나 뮤추얼 펀드, 특히 그 401k 같은 연금 펀드도 엄청 크지 않습니까? 이 펀드들은 그냥 가져가는 거야. 꾸준하게 잘 크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올해 4월 달에 막 관세 때문에 난리 났던 것도 우장창에다 반등을 줄 때 이 빨리빨리 가는 헤지 펀드,
헤지펀드의 목표는 장이 좋든 나쁘든 수익 꾸준히 낸다는 목표인데 이번에 급락할 때 못 잡은 거야. 그래서 계속 지금 공매도 치고 왔다 갔다 하는 걸 헤지펀드나 퀀트나 파생 트레이딩을 많이 한 단타들은 그런 트레이딩하는 펀드들이 많습니다. 이쪽이 사실 문제거든요. 이쪽이 전부 다 올해 그 미국 장을 못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분란 좀 일으키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마존이 회사채를 125불 발행했다. 많지 않습니다. 현금 있는 거는 전체 규모 봤을 때 재무 좀 문제 없어요. 근데 계속 발행했다니까 야 쟤들이 돈 필요한 거 아니야? 오라클은 문제죠. 오라클은 규모에 비해서 565불 너무 크고 메타나 알파벳이나 아마존 발행한 것들은 현금 있어도 회사채 발행해서 자금 조달해서 하는 거는 뭐 캐펙스 투자 공격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문제될 건 사실 없어요. 자, 지금 미국의 GDP의 어떤 큰 성장을 잡고 있는 AI 스타게이트, 각 지역에 가서 지금 DC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데이터 센터를. 그쪽에서 지금 회사채 많이 조달하거든요. 괜찮아요. 수요도 되고 호조가 많이 하락이기 때문에 B2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는 다소 오바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엔비디아 실적 봐야 돼요. 근데 저 컨센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도 주가도 빠져 있잖아요. 올라서 모르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막 어닝 스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쇼크만 안 나오면 컨센 괜찮아지면서 그 얘기했던 5천억 불에 대한 흐름, 오픈AI에 대한 스토리, 뭐 중국집 어떨래 그런 것들 잘 보면서 아마 이번 주도 등락되는 과정이다. 막 딱스 하단 정도로 받치는 그런 과정이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건들락 얘기 좀 드릴게요. 건들락은 이분 되게 유명하고 채권왕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맞는데 이분은 채권쟁이야. 채권쟁이는 원래 약간 정시에 비관적인 면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말했던 바퀴벌레 한 마리 있죠. 괜찮았는데 중고차 사모펀드 사모채권 시장이 너무너무 위험해. 2007년처럼 서프라임 비세 만들었던 좀 그렇게 묘사를 좀 했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레퍼런스 따라가고 있는데 올해 말고 작년이에요. 작년에 장이 한참 밑에 있을 때잖아요. 작년 1월이나 2월 달에도 똑같은 멘트 했습니다. 작년 1월 달에는 야 지금이 닷컴 버블 2000년대 초반 장 폭락의 직전 같다. 2월 달에는 2022년에 막 빠지기 또 직전이잖아요. 그때와 같은 무섭게 겁을 줬는데 다 틀렸습니다. 이분이 지금 이렇게 막 서프라임처럼 말한다 하더라도 굳이 그대로 다 볼 필요는 없어요. 안 좋을 때 이런 걸 땡기면서 투심을 흔들 수 있는 거죠. 자, 벚꽃에서 처음으로 투자했던 알파벳은 3%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딴 것들이 위에서 출렁거리더라 추세 꺾인다기보다는 좀 흔들고 있는 그 과정 보시고 미국 여전히 다스닥 기준으로 22,500이냐 2만원 초반 정도에서 이번 주 한번 이슈들 챙기면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볼 때는 수개월 만에 쏠렸어. 이제 11월 달 처음 등락되는데 막 그래 겁낼 건 아니고 과정이라 봅니다. 여전히 수급 투시 많이 흔들리는 특징은 있죠. 자, 경기도 제가 12월 달 금리 동결 확률이 57%까지 올랐어요. 근데 큰 문제 있을라나 1월 달에 또 인하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보면 되는데 시장 기대가 조금 이제 조율되는 과정이고 이런 건 있습니다. 지금 관세 정책 있죠. 트럼프가 막 물가 이론 챙기는 것 때문에 관세를 줄여주고 있는데 자, 뒤늦게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미국 내에서도 연준 인사 그렇게 보는 분들 계시고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이창용 총재를 제가 많이 쫓아보는데 이분도 그런 비슷한 또 인터뷰를 했어요.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리 인하가 좀 출렁거리다가 동결되는 거 아니야? 어제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흐름 챙기면서 보겠습니다. 약간 속도 조절되는 과정이라 봐요. 뭐 트럼프나 정책도 많이 좀 뒤로 빼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단기 유동성 내년 초에 대해서 이렇게 또 QT 하고 나서 단기채 바꾸는 거 있지 않습니까? 소파 금리 같은 거 그런 거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조금 불안감을 많이 조성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면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조용합니다. 트럼프는 정치에 대해서 민심 달래기로 전환한 여전히 착한 트럼프인데 정상화 과정으로 봐요. 자, 중요한 거는 자 모레 새벽에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모레 새벽 엔비디아 실적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죠? FDA 지금 의사록이 있습니다. 10월달 FOMC 의사록이 뒤에 회의록을 늦게 공개하는 거예요. 문제는 지금 만장일치 안 되고 연준님끼리 의견되는 것들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그 내용 크게 뭐 벗어나려나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간만에 나오는 이게 10월달 거 아니에요. 9월달 거예요. 늦게 이제 20일날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같은 거 있습니다. 이런 걸 기다리면서 시장에서 조금 이제 눈치를 보고 마음 조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 봤을 때는 여전히 미국은 올랐던 부분이 과열해수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뭐죠? 약간 시장이 계속 꾸준히 경고했던 부분은 너무 고래버리지 막 이게 너무 고별 ETF 막 단타하는 거는 계속 조심하고 안 하시는 게 좋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시아 좀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 특히 더 떨어졌는데 수급적인 면에서 우리나라도 기준을 잡아볼게요. 자, 말씀드렸던 금은 여전히 4010불 약하죠. 자, 문제는 비트코인이야. 제가 개인적으로 비트코인도 말씀을 이따 좀 말씀드렸는데 자, 9만 불이 깨졌어요. 자, 8.9만 불까지 떨어졌는데 특히나 이제 이게 변동성과 투심을 더 흔들리는 그런 지표 펀드다 보니까 그래 보는 면도 있고 꾸준히 보고 있는 미정부의 단기동성이 좀 불안한 거 아니야? 또 이거를 또 보는 분이 이쪽에 또 약간 그렇게 해석하는 분 계시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거에 막 몰빵했던 회사 있습니다. 스트레티지라고. 이거 계속 사던 쪽인데 이제 다 빠졌어요. 반타작 넘게 나서 이 비트코인 갖고 있는 그 규모랑 자기 회사의 시총이 비슷해졌어. 이 정도까지 빠졌다는 거 거의 다 빠졌다는 얘기니까 여기서 한번 그런 만드는지를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코인으로 돈이 안 간다는 얘기죠. 정시에서 놀고 있다는 얘기고. 자, 비미국은 이제 오늘 니케이도 한 6개월 뉴욕 달러 올라갔다가 2.9% 크게 빠지면서 미국과 같이 흐름 보이고 있고요. 자, 근래 나왔던 이슈는 뭐였죠? 중국과 일본이 되게 싸우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인데 중국의 일안령 이렇게 표현을 드렸잖아요. 여행도 자제해라. 중국에 있는 일본인들 안전 주의해라. 이런 얘기 오늘 나왔던데 조금 약간 험악한 분위기에서 냉정히 봤을 때는 또 우리나라의 어떤 한류 같은 게 또 반세를 볼 수 있지 않겠나 뭐 그런 기도 듣다 보니까 정시에 반영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중국도 안 좋았죠. 0.8%, 홍콩 1% 넘게 떨어졌고 대만도 오늘 TSMC는 2.7% 크게 빠졌습니다. 물론 최상단에 떨어지긴 했지만 수세가 꺼졌다 보진 않아요. 자, 우리나라 오늘 제가 수급 위주로 좀 드릴게요. 어차피 다 빠져서 이걸 오른다 빠졌나 말씀드린 것보다 어떤 의미인지만 찾아오면 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게 11월달 초입니다. 그죠? 이때 왁 끓여다 떨어졌던 그 첫 번째인데 그때가 코스피가 3,900 정도야. 이게 정도에서 제 볼 때는 바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반등을 주다가 다시 한번 여기를 테스트할 거예요. 이번 주 이슈와 함께 미국 이슈와 함께 여기 테스트가 되면 종목들이 또 살아납니다. 이거 깨지거나 뭔가 미국에서 뭐 스프라이즈 된 뭐 나왔다 그러면 살짝 깨질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확률이 아직 낮아요. 뭐 그거는 제가 우리나라에서 뭐 3전에 딴 기준을 잡고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막 따라 파는 건 아니고 오히려 또 이제 뭐 현금 있거나 보는 분들은 박스권으로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코스닥은 오늘 바이오는 괜찮거든요. 근데 딴 것들이 있죠. 2차전지, 반도체, 소부장, 특히 로봇도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워낙 흔들어 버리니까 제가 좀 덜 흔들게 바랬던 코스닥이잖아요. 분명히 바이오는 조금 흐름이 돌아오고 돈이 들어온 게 보이는데 다른 섹터 흔들다 보니까 더 많이 흔들고 오늘 살짝 받치긴 했습니다. 870 받치긴 했는데 출렁거리는 변동성을 보고 해야 되는 코스닥이겠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뒤에다 얘기 드리겠지만 뭐 코스피를 4천억 정도 특히 코스피 선물로 항상 미묘하게 컨트롤 해요. 계속 때리니까 오늘 안 사겠다 박스으로 하다 안 가겠다 싶어서 막 계속 때렸던 그런 날이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오후 들어서 살짝 밑에서 바이오 같은 것들이 반등을 주는 변동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골고루 다 빠졌어요. 오늘 삼전 한익이 한 45포인트 빼고 지수가 130포인트 빠졌거든요. 보시면 반도체 소부장이 많이 빠졌죠. 등락이 있었고 원전, 방산, 전력, 자동차, 금융지주 오늘 전반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2차전지는 특히 또 변동이 심하니까 더 많이 빠졌고 근데 코스닥은 볼 수 있는 수급 투심은 1500개 정도 중에서 1460개인가 빠졌을걸요. 예, 그죠? 이 부분이 분명히 과매도권은 맞는데 너무 수급 쪽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슈도 있지만 조금 과해요. 예, 과해서 거기서 물론 우리는 딱딱 찍어서 이제 우리 대장도 들고 있으면 되겠지만 이 변동을 계속 만들고 있는 수급 쪽이다. 대신에 바이오 섹터 조선주가 괜찮았고 제가 기준 보는 3전 2% 같으면 상당히 선방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있는 상태라서 이 기준 봤을 때 슈퍼 반도체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한 2시에 지수 바닥 찍고 그다음 바이오 종목도 수급 막 들어온 거 보고 그중에 제가 종목을 좀 고르는 면도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진짜 작년에 뭐 8월 달에 엔캐리 때나 올해 4월 달에 뭐 관세 우당탕 할 때만큼 하락수가 많아졌다는 거는 조금 심하긴 한데 자, 제가 보는 면은 그렇습니다. 이게 신용도 뒤에 보여드릴 텐데 신용이 조금 과해요. 근데 이게 전체가는 괜찮은데 종목별로 과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신용들이 좀 털고 틀리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말 대주주 물량이 지금 많이 올랐던 것들이 오히려 미리 빠졌던 거는 괜찮은데 계속 올랐던 쏠렸던 종목들은 대주주 물량이 나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물량이 오늘 종목별로 많이 미리미리 좀 나왔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종목 선별이 더 중요하겠죠. 그 수급 깔끔한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바이오 섹터, 실적 한류, 엔터, 특히 배당주 이런 것들은 좀 낮습니다. 보시면 좀 느끼실 거예요.
이 흐름이 좀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11월, 12월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들은 이렇게 누르면서 이렇게 투매나 수급들을 만들었다, 투심을 던들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연기금은 어제 그저께 관망하다가, 금요일에 관망하다가 오늘은 조금 팔았지만, 자 이거 잠깐 보여드릴 게 뭐냐면, 자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이 파란색이 신용금액입니다. 올해 4월달 5월달 올라오기 전에 괜찮았잖아요. 바닥에 있다가 정시 같이 신용금이 올라가는데 조금 9월 10월달에 쏠렸어요. 쏠려고 장이 조정 받고 있는 중에서도 아직 위에서 이 파란색은 놀고 있거든. 신용이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개인들이 틀든 외국인 수급이 만들든 신용들이 좀 빠지고 있는 이 흐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꾸준히 말씀드렸던 부분이 출렁거리고 장도 조정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 과다한 종목이 있단 말이야. 종목별로, 섹터별로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신용 플러스 대주주 물량의 영향을 좀 받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신에 바이오가 오히려 저는 시용도 잘 안 됐고 몇 개 빼고는 이제 새롭게 올라오는 거다 보니까 이쪽에는 더 깔끔하다 말씀드릴게요. 자, 아까 말했던 환율 쪽이나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 하늘 이창윤 총재님, 오늘 관세가 늦게 물가 영향을 줄 수 있다, 부동산 걱정하다 보니까 뭐 금리 인하기는 맞겠지만 당장 금리 인하 안 할 수도,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여론의 문매도 맞고 있던데, 저는 약간 이분이 팩폭이라 봅니다. 있는 그대로 팍팍 얘기하시는 분이라서 거의 찾는 거는 저는 조금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아마 수급적인 면에서 말씀을 했다 보고 있고요. 여전히 환율은 구조적으로 괜찮다. 자, 섹터는 또 뒤로 넘기는데 어쨌든 우리 바이오 갖고 있는 종목들이 다 좋아요. 큰 흐름 돌았고 지난주에 에로를 기대할 수 있는 또 가장 큰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비만주가 더 좋은 게 있죠. 우리 거든 다 플러스 난 게 꽤 많습니다. 알테오전 괜찮고 올릭스도 괜찮고 우리 새로 만났던 새 종목도 상당히 선방하는데 파트2에서 수정해서 말씀드릴 거 있으니까 꼭 좀 봐주세요. 3전은 이제 삼성전자 기준으로 슈퍼반도체 보시면 됩니다. 3전은 여전히 박스권 하단 근처에서 우리 더블 난 거는 들고 있겠지만 밑에 사실 분들은 또 기회될 수도 있겠죠. 3전과 외국인 여전히 괜찮게 들고 있습니다. 자, 실적 한류 쪽도 오히려 바닥을 잘 만들고 있죠. 자, 한알령, 이란령, 중국과 일본 관계 때문에 오히려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기대도 있습니다. 자, 로봇도 좀 빠졌었거든요. 같이 빠지다가 엔비디아와 삼성전자가 AI 휴머노이드를 개발을 공식 인정했다, 이런 뉴스 뜨면서 갑자기 훅 당기더라고. 제가 봤을 때는 AI 주변주 중에서는 우리 갖고 있는 로봇 2개 정도가 제일 크게 흐름들이 괜찮아요. 큰 돈 빠진 게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오늘 변동이 좀 많았긴 했지만 우리 빅머니주들, 사실 이런 종목들이 좋아요. 수급도 제가 항상 쏠림이나 이런 거 피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자, 오늘 보니까 그 11개월째 반비체리님 구독 연장해 주셨고요. CJS님 10개월째, ASI님 첫 가입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환영할게요. 장이 많이 등락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 기준 잡아주시고 쏠림 변동을 감안한 우리나라 국장에서 여전히 든든한 빅머니 우리 대장주를 보러 파트2에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마지막에 꼭 좀 부탁드리면서 감사합니다.